그거 집에 절대 두면 안 돼. 아니면 이게 있으면 부자야. 글쎄요, 제가 오늘 회장님 댁도 가보고 그리고 10평 집도 7평 집도 가봤지만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집의 정리의 마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공간정리인 대표 김희연입니다. 취미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피규어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취미가 있고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 취미들이 있으세요. 어떤 게 더 짐이 많을까요? 만들어야 되는 거는 부자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계속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재고 파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정리는 분류를 잘해서 잘 꺼냈을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드리죠. 취미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되죠. 그 피규어를 놓을 거면 다른 옷이 없거나 주방 물건이 없거나 진짜 우리 집이 몇백 평 돼서 나 이것도 놓고 이것도 면 상관이 없지만 공간을 할애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뒀으면 한쪽은 조금 포기를 하셔야 된다. 제가 첫 현장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보통 기저귀를 뗄 때 기저귀 개수를 딱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개가 남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 기저귀 남은 거를 또래한테 주던가 아니면 뭐 버리든가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고1이었는데 기저귀가 남아있을 정도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객분이 우울증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배워서 해보시려고 교육을 받으셨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부른 거였어요. 쓰레기 치우는 말단 인턴으로 갔을 때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져요. 15명이 들어갔거든요. 정리하시는 분들이 32평 아파트에 저는 밥이 점심시간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짐이 너무 많아서 이게 도저히 하루 만에 끝날지도 모르겠고 나 집에 가고 싶어 소리가 막 절로 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에 그 집이 정말 편의점처럼 끝났어요. 눈동자도 풀리셨던 고객님이 아파트 아래층 주차장까지 내려오셔서 배꼽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아, 이 일은 돈 받고 하는 봉사구나. 되게 희열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정신과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 하세요. 우울할 때는 이거 받아보시라고 아예 정리 컨설팅이라고 명명하셔서 권유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람이나 물건이나 누워있으면 우울하다고요. 일단 일으켜 세워야 돼요. 저희가 물건 정리할 때도 세로 수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물건을 켜켜이 쌓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워서 편의점 콜라처럼 세우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꺼내기도 쉽고 갖다 놓기도 쉬우니까 그런 것처럼 일으켜 세우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렇게 되면 기분 전환도 되고 뭐 물건이든 사람이든 우울감을 떨칠 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 집에 절대 두면 안 돼. 아니면 이게 있으면 부자야. 글쎄요, 제가 오늘 회장님 댁도 가보고 그리고 10평 집도 7평 집도 가봤지만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우리 집에 있으면 여기도 있어야 돼요. 정말 무슨 상위 클래스가 아닌 이상은 사는 게 평준화가 됐다라는 느낌일까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여기도 있다 보니까 집 평수는 5평일 수도 있고 10평일 수도 있어. 근데 물건은 다 있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평수가 작으면 짐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겠죠. 줄일 수 있는 물건을 알려드리자면 중복되는 물건이 없으면 될 것 같아요. 믹서기만 예를 들어도 큰 거 있죠? 중간 거 있죠? 미니 있죠? 요즘엔 컵에 달린 것도 나왔어요. 집에 가보시면 같은 기능을 가진 것들이 너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방에서는 절대 없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아이디어 제품. 사과 자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솔깃하죠. 특히 저희가 주방 정리할 때 그런 게 많아요. 없어도 사는데 문제는 없는데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샀는데 한 번 쓰고 안 쓰는 거. 있으면 좋겠죠. 아이디어 제품이니까 박사님들이 만든 거니까. 근데 내가 정리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면 그런 물건부터 줄여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리도 결국은 테트리스잖아요. 아, 저거 저기다 넣으면 딱 들어맞겠는데? 아, 저거 저렇게 돌리면 조금 더 개방감이 있겠는데? 아니면 조 물건이 졸로 갔을 때 조금 더 수납 효율이 좋겠는데? 이런 거는 약간 저희 자격증이 건축사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요하진 않지만 그런 배치 능력? 공간 능력은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감각들이 타고난 분들이 이 일을 또 좋아하시고 이 일을 업으로 삼으시는 거겠죠. 그리고 정말 침대 머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집이 넓어지고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공식들이 있죠.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으로는 무슨 권위자가 아니니까 정리를 잘하면 부를 축적하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리하는 힘과 생각을 정리하는 힘은 연관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를 빨리빨리 캐치하고 빨리빨리 분류하고 결정이 빠르다, 실행력이 빠르다 이런 거에서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정리라는 것도 결국은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우선순위를 빨리빨리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런 능력이 조금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그 방법은 사실은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니까 정리가 어려운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학교에서 바느질은 가르칠지언정 정리에 대한 건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도 세상이 바뀌어서 경제교육이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저는 학교에서도 이 정리하는 교육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아이가 절제력도 생기고 소비 습관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방정리라는 거를 하나를 통해서 물건을 어디다 놓을지도 결정해야 될 거고요. 이 방의 물건의 배치도 본인이 고민해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정력, 생각하는 힘도 기를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게 소비 습관인 것 같아요. 정리는 정말 소비하고 연관이 너무 되어 있는 거라서 아이들도 지방 정리를 그렇게 해보면요. 아, 내가 이쪽에 과소비를 했구나. 아, 이건 조금 덜 사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저희 딸들이 정말 들었거든요. 엄마, 내가 굿즈를 이렇게 많이 샀다고? 왜냐하면 하나씩 사서 갖다 놓을 때는 몰라요. 저희가 하는 공간정리 컨설팅의 가장 기본은 같은 거는 모아서 같은 자리에 놓는다가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양을 보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샀구나 라는 자기 성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방정리가 도움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부모님들이 노여하거나 서러워하지 마셔야 될 게, 사춘기가 오면 그 잘하던 정리도 땡땡 5분 전이 됩니다. 그때는 그냥 문을 닫고 눈을 감고 기다려 주시면 어렸을 때 배웠다라면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안 배웠으면 계속 그렇게 살겠죠. 내가 잘하고 싶다라면 정리를 잘하는 누군가를 멘토를 한번 찾아보세요. 살림 스타일이 다 저분이랑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저분이 사는 건 다 마음에 들어. 이런 것처럼 저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있고요. 요요가 오지 않는 거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먹는 게 80%잖아요. 운동보다. 그래서 또 소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건부터 통제를 잘 해야 그 다음에 정리가 스트레스가 안 되지. 물건을 막 사면 집이 비대해지는 거, 정리가 필요한 곳이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먹는 거 조절하는 것처럼 집에 들어오는 물건들 소비 습관 점검 한번 해보시고, 물건 사는 방법, 그리고 나서 그런 거 있어요. 다시 살찌기 싫어서 왜 이렇게 먹는 것도 조절하게 되고, 유지라는 거를 진짜 한번 쫙 빼고 나면 하게 되잖아요. 어설프게 1kg, 2kg 뺀 건 사실 유지가 안 되고요. 쫙 하고 빼고 나면 유지가 조금 쉽거든요.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문가를 통해서 정말 편의점처럼 쫙 하고 만들고 나면 물건 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조절을 하게 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고 유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도 못 버리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님 계세요. 보통 정리가는 저희들이 가면 다 버리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시라고 해요. 다 가지고 계시고 싶으면 다 넣어 드립니다. 하지만 공간이 편리해지시지는 않겠죠. 내 집을 편리하게 사용할 것인가, 내 집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물건한테 세를 줄 것인가, 그거는 선택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에 무슨 비법은 없어요. 특별하게 이만큼 있는 거를 막 구겨서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선택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있으면 내가 조금 안정이 되고 에너지가 채워져 하는 공간부터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의 뇌는요, 잠자는 동안에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뇌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선택이래요. 근데 집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저 어떡하지? 치워야 되는데, 아니면 뭐가 이렇게 많지? 이렇게 에너지를 뺏기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충전받는 곳, 내가 가장 편안한 곳부터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아직도 정리는 어렵고 미지의 세계인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배우지 않아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보면 참 사는 데 있어서 삶을 되게 원활하게 해주는 지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스트레스면 사람 부르세요. 그거를 과소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습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내가 우리 집 정리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소비, 우리 집의 습관, 나의 생활 습관, 이런 게 다 점검이 되거든요. 그만큼 나의 좀 민낯을 볼 수 있는 일이 정리 컨설팅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학습비로 생각하시고 공간정리 컨설팅을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안 하고 살면 어때요? 그래도 삶이 편리해지는 일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전!